모델링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비가움입니다. 오늘 모델은 부산에 계시는 Y씨께서 모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학생 신분으로 혼자 공부하고 계시고요. 캐릭터 모델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신데요. 네, 이 모델은 Y님께서 배우를 Jason Bateman. 만들고 계신 모델인데 이번 동영상에는 그 배우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것, 큰 형태, 아나토미, 타폴로지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가장 크게 저희가 딱 봤을 때 생각 드는 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목에서부터 이 쇄골까지 길이가 너무나 많이 길어졌어요. 네. 이게 가장 많이 눈에 띄고요. 그 위에 것들은 잘 해 주셨어요. 이런 이목구비에 관한 어떤 묘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해 주셨는데 이제 큰 형태가 살짝 어긋난 상태에서 아무리 작은 형태를 묘사를 하더라도 큰 형태가 일단 어긋나 버리면 그 모델은 완성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큰 형태를 계속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계속 이제 이거는 이제 모델링 해 가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옆모습을 봤을 때도 네, 여기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이 목 쪽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 보니까 거기 연결된 이 부분이 일단 많이 틀려 보이고요.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모델링 해 가면서 수정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 모양도 살짝 이렇게 여기에 좀 과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귀 모양도 많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네, 열심히 묘사를 열심히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듯이 큰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큰 거를 보는 연습을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본 아나토미, 뼈라든가 근육의 구조, 각종 뼈의 위치 같은 것들 혹은 또 인제 프로포션 같은 것도 같이 늘 계속 생각하시면서 모델링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더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차근차근 이제 모델을 쪼끔씩 진행해 보면서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할 때 그 모델의 폴리 카운트를 최대한 많이 안 가져가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묘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인제 처음 모델링 하시는 분일수록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델링 진행돼 있는 것에 비해서 모델링 카운트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도 11 밀리언 폴이에요. 그러니까 1,100만 정도의 그 해상도까지 지금 올리셔서 작업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 높이 올릴 필요가 없고 대략 한 이 정도 폴리곤만 돼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인제 지금 이 레벨 3고 완 최 지금 모델 작업하신 거 보면 레벨 7 까지 올리셨네요. 앞으로 한 4 단계 이상은 내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모델을 보면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눈, 콧구멍, 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몸에도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식의 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폴리곤이 눈 아래 이 뒤쪽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폴리곤 그 면을 넣고 콧구멍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을 넣고 하는 게 면이 아까워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면을 몇 밀리언까지 올리다 보면 요 뒤에 숨어 있는 면들은 그렇게 많은 카운트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잘라 놓는 면들은 최대한 없는 형태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잘라 놓은 면들은 스무드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면들에 비해서 인제 이렇게 왜곡된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컨트롤하기 좀 너무 까다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려 있는 면들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닫아두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마야로 보내서 일단 여기 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안으로 좀 당겨 넣어서 좀 컨트롤하기 쉽게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지브러시에서 이 폴리곤 요런 것들 당기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런 거 작업할 때 항상 마이어를 먼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인제 폴리곤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와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지브러시 와서 이제 스컬프팅을 하는 편입니다. 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제 타폴로지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타폴로지에 신경을 쓰기보단 이제 인체 해부학이라든가 그런 쉐입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타폴로지를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타폴로지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인제 이 쉐입에 어 글쎄요. 저는 이 쉐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타폴로지는 그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네.
네, 그렇습니다. 굳이 타폴로지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기본적으로 지브러시에 들어있는 이런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타폴로지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좋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조금씩 길러 가시면서 타폴로지도 같이 조금씩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모델링 실력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을 마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야로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일단 한번 면을 조금 정리시켜 볼게요. 일단 시메트리를 켜주고, 네, 일단 제가 하는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면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물론 지금 안을 다 막아버리고 지브러시 가서 다시 이렇게 프로젝트 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 선에서는 그 정도 하기보다는 지금 일단 모델링 집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눈만 집어넣고 또 콧구멍 안에도 집어넣고 입도 이 면을 안으로 좀 집어넣어 볼게요. 근데 일단 면을 살짝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긴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눈 작업할 때 이제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네,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보통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이 프로파일 형식의 모델을 만드실 거면, 예를 들어서 어깨 쪽에서 잘리는 모델링 하실 거면 되도록이면 어깨보다 조금 더 밑에까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깨까지 내려오는 모델링을 하실 건데 딱 어깨에서 잘려버리면 이 밑에 몸이랑 연결되는 부분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부분도 어떻게 매짐이 되어 마감을 해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까지 프로파일까지 내려오는 모델링 할 거면 어깨 밑 한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주고, 나중에 완성되는 시점에서 여기를 잘라 준다거나 여기까지만 타폴로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마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브러쉬로 다시 가져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눈이 안으로 쏙 들어갔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먼저 이 목 길이에 관해서 좀 알아볼게요. 프로포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의 비례를 측정하는 기준이 머리 크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팔등신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프로포션을 그러니까 비율을 나타내는 그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1, 2, 3, 이 숫자가 1, 2, 3, 4, 5, 6, 7, 8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 하나 크기를 하나로 보고 봤을 때 이거는 8등신인 거죠. 8등신에 머리 크기 하나가 이만큼이면 그 다음 머리 크기 하나로 내려갔을 때는 사람의 젖꼭지가 와야 되고, 그 다음 머리 크기 하나 내려가면 배꼽이 있고요. 그 다음 머리 크기 하나 내려가면 이 다리의 맨 끝에 점이 나오고, 그 다음 머리 크기를 내려가면 무릎 맨 밑에가 나오고, 그 다음 머리 크기를 내려가면 발바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8등신이고, 저 같은 경우는 모델을 할 때 8등신하고 7등신 사이에서 모델을 주로 만들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8등신에 대한 비율의 몸이 많은데,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7등신이나 7등신 전후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모델링 할 때는 7.5에서 8, 그 정도 사이에서 모델을 보통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젖꼭지가 머리 하나 크기로 내려가고, 그 사이에 중간보다 살짝 위쯤에 이제 이 쇄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모델에 적용시키게 되면 보통 머리 크기가 하나 있고 머리 크기 하나 밑에 한 이 정도쯤에 젖꼭지가 와야 돼요. 니플이 젖꼭지가 와야 되고, 그 사이쯤에 살짝 위쪽인 한 이 정도쯤에
이제 쇄골이 와야 되는 건데 쇄골이 여기 있어야 될 쇄골이 지금 이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형태가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이걸 수정을 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지브러시를 잘 못해 갖고요. 네, 툴을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는 분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뭐 저렇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네, 좀 이해해 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턱선, 여기에 목젖 있는 이 부분의 라인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일단 쇄골의 위치를 먼저 잡으시고요. 이 쇄골의 위치에서 이 목젖의 라인을 요 눈으로 연결을 시켜요. 눈이랑. 그러니까 눈이 여기 있으면 쇄골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일직선의 라인을 딱 커서 거기쯤에 목젖을 그러니까 목이 끝나는 부분이요. 여기 뭐 턱이랑 목이랑 만나는 부분을 그쯤에 위치시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모델링 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어깨쯤에서 그 모델링이 끝나는데 그 밑에 형태가 더 길게 있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막 힘드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끌어내려야겠네.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이거를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지브러시를 잘 사용을 못 해갖고 네,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제 이런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뭐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저걸로 밥 먹고 살아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툴을 잘 못 다루고요. 잘 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거 하나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저 사람도 먹고 사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드리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모델을 이렇게 수정한다는 게 처음에는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처음에는 야심차게 제가 공짜로 무료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점차 이 밀려오는 두려움은 뭘까요? 모델링 함수 잘 안되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해. 하지만 창피하더라도 그 창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도움이 된다면 그건 뭐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어깨 형태를 조금 살짝 수정해 봤고요. 뭐 일단 이제 이 캐릭터가 가진 이제 원래 이 캐릭터 이름이 제이슨 베이트먼이 가진 그 체격에 따라서 뭐 어깨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눈에 익혀 있는 그 사람 프로포션에 맞게끔 지금 작업을 조금씩 수정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어깨 라인을 위로 한번 당겨 봤어요. 저장을 먼저 해볼까요?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전, 후 많이 바뀌었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목의 길이를 조금 줄여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고칠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켜고 캡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하니까 떨려갖고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얼굴 쪽을 보자면
제가 이 나중에 차후에 이제 다른 비디오를 서로 이제 교육 비디오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제 먹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께서 이 모델링을 하실 때 보통 마야에서 보통 이 프론트 뷰에다가 사진을 깔아놓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프론트 뷰는 아시다시피 이 프론트 뷰는 오토그래픽 뷰예요. 그게 뭐냐면 퍼스펙티브, 요 화면은 퍼스펙티브 뷰라고 해서 이 그 이렇게 이게 소실점이 있는 뷰예요.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갈수록 멀어지는,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형태의 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측면부, 정면부, 탑 뷰를 보시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멀거나 가깝거나 거리가 똑같아요. 투시가 전혀 안 먹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뷰에서 모델링을 하실 때에는 이 뒤에 까는 이미지도 그렇게 퍼스펙티브, 투시가 전혀 안 먹혀 있는 이미지를 까셔야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처음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사진을 까실 때 보통 인터넷에서 보통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16mm로 찍은 이미지, 35mm 카메라로 렌즈로 찍은 이미지, 50mm, 85mm로 찍은 이미지가 있는데, 보시면 16mm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서 사진 찍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에서 가까운 곳, 이 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커져 보이고요. 나머지는 점점 멀어지면서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귀 같은 경우가 거의 얼굴에 가려서 안 보이죠. 하지만 이 85mm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미 그 피사체에서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야의 오토그래픽 뷰에 가까운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얼굴 같은 경우는 이목구비가 적당한 크기 비율로 돼 있고 귀도 보이고요. 보통 사람 눈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뷰는 이 50mm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 포트레이트 사진을 찍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렌즈가 이제 85mm다 보니까 이 85mm 요 이미지를 뭐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인터넷에 많이 있을 텐데요. 그걸 여기다 까시면 안 돼요. 아까 85mm 봤던 이미지는 그래도 투시가 먹혀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여기는 전혀 투시가 먹지 않은 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다 깔면 갭이 생겨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그 이미지를 여기다 깔고 왜곡되어 있는 이미지를 여기서 왜곡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이 이미지는 나중에 이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원래 이미지보다 더욱 더 왜곡이 더 있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 포컬 렌스에 관한 튜토리얼은 나중에 제가 하나 별도의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게 많아서. 근데 일단은 그건 이제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묻어 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네, 네. 하여간 그래서 이목구비가 상당히 많이 좀 부각되어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얼굴에 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보고 지금 이거를 수정하라고 조언해 달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이목구비를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이목구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네, 이미 모델링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사소한 거, 짜잘한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줄였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것도 투시가 안 먹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퍼스펙티브 이 지브러시에 있는 투시를 살짝 먹여주면 이렇게 얼굴이 다시 왜곡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차후에 제가 영상을 다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이마 이 부분이 너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살짝 더
튀어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좌우가 좀 틀리네요. 좌우를 좀 똑같게 만들게요. 절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툴에 스마트 비심을 돌려주면 네, 좌우가 맞았는데 좌우가 정확히 이렇게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브러시의 고질적인 좀 버그 같은 건데 네, 이걸 나중에 또 이걸 또 다룰 시간이 있으면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뭐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아나토미 머리에 그 뼈라든가 근육에 바탕을 둔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링크에 제가 머리 편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영상 중에 머리 아나토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링크가 나갈 텐데 그걸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도드라지게 튀어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안으로 쑥 살짝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뼈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죠. 해골에. 그래서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이 곡선들이 이 안에 있는 뼈의 그 형태를 말해 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뼈가 밑으로 이렇게 살짝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눈을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 형태가 지금 그 뼈의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되게 어색해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조금씩 가다듬으려고 이게 좌우 대칭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쌍꺼풀도 있고 하지만 쌍꺼풀이 있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형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콧구멍도 살짝 좀 줄여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도 살짝 올려줘 볼게요. 네, 지금 이 모델링 하신 거 보면 네, 많이 신경 써서 모델링 하신 게 많이 보이네요. 저도 어렸을 때, 네, 젊었을 때, 어렸을 때라기 표현하기보다는 어렸을 때가 맞나요? 젊었을 때. 조금 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네, 이렇게 이 구석구석 하나씩 파는 거를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가끔 저도 지금 이 모델을 주신 Y님께서 하시는 그 실수를 하신 것처럼 큰 형태를 자주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에 너무나 목매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계속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게 잘 안 된다거나 뭐 그러셔도 너무나 이렇게 좀 상심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그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한테 받은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자기는 지금 막 몬스터를 막 만드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대답이 뭐였냐면 지금 만들고 싶은 거를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에는 인체라든가 그런 걸 결국 만들게 되고 어떤 게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흥미롭게 만들고 싶은 것들을 계속 흥미롭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자기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좋은 실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혼자 공부하시면서도 네, 혼자 공부하시면 누구랑 경쟁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옛날 제 얘기를 또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저도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는 그 지방에 있다 보니까 거기 컴퓨터 학원 같은 게 많이 없었어요. 컴퓨터 학원 있어봤자 무슨 이제 뭐 프로그래밍 같은 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었고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쳐주는 학원은 있었는데 뭐 대부분 CAD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CAD 그런 것보다 어떤 이런 사람 만들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무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여건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가정 형편상 미국이라네. 서울까지 통학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막 이렇게 비싼 돈을 쓰는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독학을 한 케이스였는데 혼자 하다 보면 우물안의 개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무슨 세미나 있어서 올라가 봤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너무나 다른 사람들 많고 막 그런 걸 느끼고 또 자괴감 느끼고 막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은사님을 잘 만나서 은사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이끌어 주시고 하셔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던 케이스인데 유학 가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유학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학 가는 사람들은 다 집에서 돈 많고 하는 사람들만 가는 게 유학이고 나같이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은 못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때 제 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딪혀 보라는 거였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가서 부딪히다 보면 길이 생겨 임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막 펑펑 울면서 막 이제 그 교수님과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저 유학 가서도 그 유학에서 그 유학 갔던 학교에서 배운 거 거의 없어요. 거기서도 한국에 있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기능적인 거를 위주로 많이 가르쳤고요. 제가 그 유학 가서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면 그 유학 올 정도로 이 3D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열정 있는 학생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쟤는 저만큼 하네. 나는 다음번엔 쟤보다 잘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컴퓨터실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도시락 싸갖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수업 시간에 수업 들고 와갖고 그 컴퓨터실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옆에서 보고 인사하고 물어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스컬프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살짝 가다듬었던 부분이 이 턱이랑 목이랑 해서 이런 관계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위에 스컬이 너무 좀 얇아서 제가 좀 옆으로 벌려놨고 여기도 좀 많이 이상해 보이네요. 보통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컬이 뼈가 이렇게 있고 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뭐 누구한테 한 대 맞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면 튀어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는 저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질 않고요. 그리고 여기 눈썹을 잡는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고 그 위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사람마다 여기가 이제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덜 튀어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적당이라는 단어가 아주 상당히 위험하고 이제 좀 화를 부르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떻게 계속 하다 보면 적당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적당이라는 단어가 그 요리하시는 분들도 보면 뭐 적당량 넣어주세요. 뭐 소금도 적당량 넣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는 게 그게 저도 그 요리 그거를 보다 보면 뭐 적당량이 얼만큼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당량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적당량이 이 모델링 할 때 제가 적당하게 해라는 게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몸과 손이 이렇게 따라가는 대로 저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사람에 따라 틀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렇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쪽 눈썹 위쪽 부분을 경계로 해서 살짝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좀 눌러주시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광대뼈 여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푹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살이 이렇게 있거나 근육이 많으신 분들 보면 이쪽까지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튀어나오셔서 이렇게 둥그렇게 잡혀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배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살집이 있어 보이는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면이 이런 식으로 크게 돌아가는데 옆에 입가의 주름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좋은 면의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잠시 후에 혹은 나중에 또 이렇게 제가 또 타블로지를 따로 다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어떤 이런 빌드업을 쓰시는 이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를 쓰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탠다드를 이 초반 단계에서 많이 쓰고요. 그때 마무리 단계에서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를 쓰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쉐입이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과감하게 형태를 바꿀 때라든가 그때 많이 쓰고, 이제 이 스탠다드 브러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형태를 많이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고 이 볼륨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많이 쓰고 또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보통 씁니다. 네, 보통 그리고 광대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근육이 풀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하악각 튼튼한 이 배우 같은 경우는 하악각이 좀 튼튼하더라고요. 이 턱 구조 자체가 이런 사람일수록 이제 여기 이 밑에 있는 이 광대뼈랑 하악각 여기를 연결하는 근육이 강하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배우 제이슨 베이트먼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제이슨 베이트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일단 제 머릿속에서 일단 사람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야 뭐 좀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 그런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일단은 먼저 베이직을 잡아 놓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좀 두 개가 살짝 다물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메쉬를 좀 쓰기가 힘든 게 이렇게 위아래로 레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다이나믹 메쉬 같은 경우는 일단 메쉬의 레졸루션이 정해지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뭐 캐릭터 만들 때도 지브러시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고 나중에 타포로지를 다시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꼬리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게 생기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꼬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잡히고요. 이것이 이렇게 45도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얄쌍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 코 밑에도 살짝 안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긴 좀 힘들겠지만 한번 좀 더 수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작업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이 면이 한번 이렇게 안으로 떨어진 면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위로 쏙 올라가고 여기는 밑으로 풀어지고요. 풀어지면서 입과 주위에 이런 식으로 좀 도톰하게 이런 식으로 잡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평평하게 됐죠. 그 사람이 이렇게 웃게 되면 이렇게 입술이 옆으로 벌어지게 되긴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걸 좀 수정을 해볼게요. 네, 입술이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나 저는 모든 모델이 다 힘들더라고요. 지금 입술이 특히나 힘들다고 하겠는데 입술도 힘들고 눈도 힘들고 모델링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쉬웠다고 생각했던 그 쉐입들이 어느 날 보면 어이씨 왜 이렇게 또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부터 지브러쉬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면 간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면 못 참고 무조건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워낙 그 마야에서 작업을 많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면 정리를 계속 신경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이 이렇게 좀 너무 모여 있거나 그렇게 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가서 벌리고 있답니다. 처음에 지브러시부터 배우신 분들은 뭐 이런 것을 전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안쪽도 좀 이렇게 볼륨을 줘서 입이 야무지게 담은 것처럼. 자, 아까 제가 이걸 면을 안으로 집어넣긴 했는데 조금 여기서 더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면들이 자꾸 제가 모델링 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막아 놓는 편이에요. 막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이 안에 뒤에 이 얘를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안에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면이 잘려 있지 않게. 네, 점점 원래 배우랑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 보내주신 와이님께서 계속 시간을 투자하셔서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뭐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시간 계속 투자하면 또 밑에 사진 깔아놓으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기본적인 어떤 모델링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또 공부를 먼저 해 가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있다 보면 가끔 그 새로운 사람들, 새로 뽑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기회가 있는데 누구를 똑같이 만드는 것, 뭐 그런 것은 잘 안 봐요. 어차피 그 사진 깔아놓고 만들면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인물의 어떤 그 포즈를 취한 모델의 어떤 아나토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모델링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몇 개, 그러니까 많지 않은 폴리곤으로 브러쉬를 몇 번만 툭툭툭툭 건드리면 진짜 잘 만든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저도 아직 그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아직 멀었지만 지금 예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에 뭐 폴리곤 엄청나게 많이 쓰지 않았고요. 보시면 뭐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 보시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팍 와요. 저 같은 경우 보면 이거 보면 얘 잘하는다. 어떤 이런 작은 어떤 그런 형태들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그 능력이 얘는 잘하는 애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요. 네,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에 눈도 디테일도 뭐 많이 이렇게 많이 진행돼 있지 않고 귀도 대충 뭐 많이 진행돼 있지 않고 그렇지만 이거 딱 보면 얘 잘하는 애다. 얘 잘하는 애네.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계속 아주 뛰어난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지금 이제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부끄럽습니다.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변명만 요즘 변명이 많이 늘었어요. 저도 변명이 늘어서 그러네요. 가장이 아빠, 가장이고 아빠고 낮에 일하고 또 밤에 이거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죠? 제 생각은 이래요. 저희가 일하는 이 분야는 저희가 재밌어서 하는 분야잖아요. 참 축복받은 직업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뭐 물론 여기저기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압니다. 네, 저도 그래서 뭐 겸손해져야죠. 네, 일단 뭐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갖고 막 이렇게 네 여기저기 많이 잘 못한 부분이 많아요. 혼자서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렇게 혼자 말을 하면서 모델링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칼처럼 딱 이렇게 끊어지진 않죠. 이런 식으로 그 줄리앙 옛날에 그 미술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리앙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거 아시나요? 아시겠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살짝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여기 적용이 돼 있네요. 살짝 이 뼈 있는 부분은 살짝 벌어지고 여기서 살짝 좁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 잡아주는 이 배우가 특히나 이 코가 큰 것 같아요. 이 지브러시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막 이런 말 같으면 이제 편하게 요 엣지 이렇게 쭉 선택해서 위로 끌어올리면 되는데 지브러시는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참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기껏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브러시를 아주 잘 다루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링크를 어떤 뭐 좋은 튜토리얼 링크를 보내줘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브러시 1.5 나왔을 때 처음 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브러시가 조금씩 버전업 될 때마다 계속 이제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쓰는 기능만 쓰다 보니까 그 이상 버전업이 돼도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캐치업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네, 점점 게으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저는 했고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형태를 지금 잡는 걸 도와드리는 거라 여기 또 뭐 안에 뭐 이렇게 있네. 이거 보면 형태가 많이 이렇게 이것도 제가 못 보죠. 이거 보면 네, 이렇게 지금 폴리곤이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이거 못 봐요. 이거는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왜 지브러시는 그런 게 없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 윤곽선을 따라서 면을 드래그하는 브러시 있잖아요. 와이어도 있고 또 이 지브러시는 그런 게 없는지 몰라. 여기서 그냥 쭉 드래그하면 이 서페이스를 따라서 면들이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기능이요. 만들기 쉬울 텐데 그죠? 지브러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엄청난 기능들을 보면 그런 것 좀 껌일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아주 정확한 그 배우 그 누구죠? 제이슨 베이트먼이랑은 전혀 닮지 않지만 이게 조금씩 그 형태를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가면 좋은지 이렇게 한번 수정해 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정할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줘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를 지금 공부를 하시는 그 부산에 계시는 Y씨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올리는 게 목표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 멈춰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춰야 모르겠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형태를 가다듬어 봤고요. 부산에 계시는 Y씨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게 제가 그 배우를 지금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세요. 저 똑같이 만드는 거 진짜 못해요. 지금도 한 켠에 지금 그 배우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고 있긴 한데 아유 똑같이 만드는 거 잘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저는 미술의 감각이 없나 봐요. 소질이 없나 봐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캐리커처 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특징을 한 번에 팍 잡아서 하시는지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들은 다 뭐 상상화 막 이런 것들만 그려다 보니까 인물화 이런 거 잘 많이 못 그렸어요. 막 로봇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괴물 이런 거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귀가 너무나 뒤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현업에서 지금 거의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도 일한 저도 뭐 물론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한 번에 형태가 팍 이렇게 막 잡혀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잡아 나가고 하다 보면 또 보이고 또 틀린 게 또 보이고 이상한 게 보이고 그럼 또 수정하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이상한데. 그래서 그 이상한 거를 지금 당장 잡으려고 그러면 잘 안 잡히고 딴 걸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딴 데를 계속 모델링 하다가 다시 보면은 아까 전에 안 보였던 이상한 게 보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양 배우들 같은 경우는 그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덜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잡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뭐가 잡히는 게 있어요. 예.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있지만 동양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이 본 적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없어서 그런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저렇게 뒤로 넘어가고, 시간 나시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특히 지금 머리하고 있으니까 머리편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뒷머리가 이렇게 좀 납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뒷머리 쪽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뒷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깨 쪽에서 올라오는 근육이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근육이 이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요. 네, 여기 보면 이 면이 여기 스트레치가 많이 되죠. 그래서 타폴로지가 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이제 모델링 하시다 보면 타폴로지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폴리곤을 많이 쓰시다 보면 저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면 좀 많이 좀 찾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볼록 튀어나온 그 경추 있죠? 걔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만 정도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델링 하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부분보다 더 많은 밑에 부분까지 만들어 주시면 이제 모델링 하실 때 거기까지 연장선상에 있는 모델까지 만들어 주시면 한결 이제 모델링 하시기가 수월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견갑골이 아니지, 쇄골도 이런 식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시고요. 쇄골의 그 각도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뒤로 꺾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평면에 가까워요. 거의 평면에 가깝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안으로 쏙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견갑골이 밑에가 있는데 그 견갑골 그 위쪽 부분에 이 목 근육이 갖다 붙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형태가 라인이 잡히게 되는데 보통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라인이 잘 안 보여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또 너무 칼같이 표현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사람들은 둥글둥글해요. 그리고 어깨도 여기도 더 넓어졌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밑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표현하기 좀 힘든 것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저녁에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걔가 네, 지금 좀 살짝 어색하긴 한데 네. 모델링 하다 보면 이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 맨 끝에 있잖아요. 연필 잡는데 거기가 너무 아파갖고 저는 스컬프팅을 오랫동안 못해요. 직업병인가 봐요. 산재 시청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모델링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파갖고 그 옛날에 그 그림 그리시는 그 분 계시잖아요. 한 번에 모든 그림을 스케치 없이 그리시는 분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굳은 살이 엄청나게 배겨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역시 열심히 한 사람들은 흔적이 다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귀를 해야겠네요. 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어색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지 이 목도 보면 이 뒤쪽으로 근육이 나 있긴 하지만 평상시엔 그 근육이 잘 이렇게 막 보이진 않는 터라 살짝 부드럽게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눈을 한번 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스컬프팅을 하니까 제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지금 그냥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그래,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너무 많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지금 귀를 표현하기에는 이 타포로지가 너무 많이 엉켜 있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귀의 어떤 그 형태만 잡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이렇게 설명을 잘 해가면서 이렇게 녹화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제가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지금서부터라도 이제 설명을 같이 곁들여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귀 모양이 제가 전에도 이 귀 관련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보셔도 제가 했던 말이 귀 모양이 사람이 이 귀 모양을 자세히 잘 안 봐요. 잘 눈에 안 띄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목구비라든가 얼굴 정면에서 보는 그 부분만 많이 눈에 띄지 귀는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만드시건 간에 그냥 귀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쭉 그냥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셔도 아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스 메쉬 가장 기본이 되는 메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캐릭터를 만들 때 그냥 그 귀를 계속 같이 그냥 써요. 처음서부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부터 모델링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모델링을 처음서부터 하는 그런 능력, 스컬프팅을 보통 이제 퀵 스케치라고 부르거나 뭐 런치 크런치, 그 점심시간에 하는 런치 크런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능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변형을 가해서 하는 것보다 네, 시간적으로 많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주로 썼었는데 지금까지도요. 최근에 이제 퀵 스케치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어떤 그 시청자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분이 계셔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 손도 많이 굳고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귀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요 라인이 있고 여기 움푹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덩어리가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 겉으로 이제 이렇게 파여 있는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인 거는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게 되죠. 중간에서. 사람에 따라 다 귀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귀를 만드시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찾은 이제 귀 모양 사진을 그냥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이제 간혹 이제 어떤 캐릭터를 만드실 때 그 캐릭터가 진짜 유별난 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거는 네, 알아서 바꾸셔야죠. 네. 네. 이 귀 위쪽 이 안쪽에 그 생각보다 많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적당히 이렇게 또 적당히란 말이 나왔는데 적당히 찾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훨씬 아주 넓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귀가 이제 이쪽은 여기 이 부분은 상당히 얇아요. 얇게 시작하고 이 안에 공간이 좀 크고요. 이렇게 그리고 귀에서 귓볼에서 이런 식으로 삥 돌아 나오는 얘는 여기까지 가서 딱 안착을 하고요. 안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귀 구멍 바로 앞에 있는 이 돌기도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볼록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은 없고 그냥 자기가 찾은 레퍼런스에 있는 그 이미지대로 그냥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삥 돌아가면서 동그란 볼륨이 잡히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볼록 튀어나오는 게 하나 있죠. 그리고 그 귓볼이 이렇게 좀 더 볼륨이 밑에 좀 잡히고요. 대충 뭐 이런 형태로 귀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 정리가 좀 힘들어서 네,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올렸던 그 머리 관련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 뒤쪽에 뼈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뼈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여기 이 쇄골 만나러 내려가는 이 뼈가 큰 근육이 여기 밑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뼈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그 바 뒤에는 이제 움푹 패인 형태로 되죠. 그리고 대략 크게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도 많이 좀 아쉽긴 해요. 이 부분이 시간이 더 있다면 시간을 좀 더 써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하면 좋을 텐데
여기를 좀 두껍게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라면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이제 깨끗한 귀 모양 형태를 만들겠지만, 네, 지금 작품 활동하는 게 아니고 조언해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좌우가 지금 틀려서 잠깐만요. 한번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네. 이제 스마트 시미트리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스마트 시미트리. 뿅. 네,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옆에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좀 많이 다르면 좀 이렇게 잘 안 섞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오른쪽만 보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 좀 이거 좀 별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네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타폴로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타폴로지 상에 폴리곤이 이렇게 막 뭉쳐진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 면의 흐름에 따라서 폴리곤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막 접히고 이렇게 꾸불꾸불 되는 데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타폴로지를 다시 하신다면, 혹은 이제 타폴로지마저 이제 공부를 하시는 중이라면, 이제 차후에 타폴로지 하실 때는 면의 흐름에 맞춰서 그 폴리곤의 구조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타폴로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인터넷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든 그 타폴로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그 타폴로지 형태를 찾으셔서 한두 번 따라해 보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 뒷모양도 많이 이제 신경을 써서 표현하는 편인데, 네, 얘는 조금 구조상 조금 표현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는 요 면 있잖아요. 요 면 그 바로 그 두께가 많이 이렇게 두껍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뒷면이 요 뒷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 두께가 여긴 되게 두껍고 막 그렇잖아요. 원래는 요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요 바로 뒷면이 바로 이 뒷면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보단 살짝 위 정도, 이 정도 되겠다. 요 뒷면이 바로 요 뒷면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귀 뒷면까지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 뒷면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게 얇다 보니까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잘 안 해주시는데, 혹시나 이걸 포트폴리오로 만약에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셔서 그 뒷면도 잘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모델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되더라고요. 아, 얘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것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까지 보는구나. 뭐 이런 식의.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아직 많이 또 아쉬운 부분이 계속 보이네요.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눈물샘 옆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놈도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타폴로지가 이제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형태만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원래 여기도 이제 타폴로지를 제대로 신경 써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독특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레졸루션을 높여서 표현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 덩어리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야 반대편에 또 업데이트가 안 되네. 제가 그 시메트리를 껐나 봐요.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이거는 네, 그러니까 조언한다는 거를 염두에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작품 제가 만든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디테일한 모양을 만든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 위주로 가는 동영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눈물샘 콧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여기 이렇게 나 있죠. 여기에 그래서 거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쑥 올라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네,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링 제가 그 부산에 사시는 Y님께서 보내주신 모델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델을 그 배우를 똑같이 만들려고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월급 만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이 목이 너무나 길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목과 쇄골을 한 이만큼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쇄골 안짝에 목에서 내려오는 이 근육 얘가 여기 만나는 이 부분 살짝 잡아주고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근이 여기 살짝 터치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주 이렇게 마른 사람이 아니면 목 같은 경우도 둥글둥글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쇄골 같은 경우 여기 살짝 튀어나오는 거 표현해 주시고 여기서 나와서 뒤로 살짝 꺾이고 다시 위로 볼록 솟아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근육이 많거나 좀 살집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뼈가 이렇게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뼈는 초콜릿 바처럼 막 이렇게 툰닥하게 이렇게 막 크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아주 얇아요. 아주 얇은 뼈이기 때문에 얄쌍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처음에 여기 좀 잡히고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고 이 중간 부분은 스무스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 뒷부분도 뭐 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근육이 있고 또 근육이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크게 연결되는 근육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어깨 밑에 있는 그 견갑골 때문에 생기는 이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몸통 모델링 할 때 만들었던 동영상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봤는데 네, 그 부산에 사시는 Y님 저기 동영상 보시고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동영상 보시고 좀 이렇게 참조하시고 그 배우를 똑같게 만드는 작업 또 계속 더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배우 같은 경우는 보통 머리카락을 없애놓으면 인상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 눈동자를 설명 안 드렸네. 눈동자 같은 경우도 눈알이 없으면 인상이 참 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눈알을 보통 이런 식으로 대충이라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파놓는 스타일이고요. 좀 잘 안 보였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급하게 하느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바깥으로 틀어주죠. 너무 돌아갔나요? 좀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동영상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었어요. 살짝 바깥으로 쳐다보게. 바깥으로 쳐다보게 되니까 여기 또 막 안 어울리는데 이거는 뭐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요. 이게 보시면 지금 이 눈동자가 제가 가운데를 파긴 했는데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눈동자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보시면 눈동자의 가장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되게 수정체 때문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살짝 위에 있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눈의 검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게 눈에 이제 뭐죠? 동공 아이리스 그거라고 치면 이게 얼굴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어디 보자. 이게 검은 부분이라고 치면 살짝 가운데서 살짝 더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살짝 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눈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눈 위쪽이 아래쪽보다 좀 더 이렇게 앞으로 가 있죠. 중간 부분이 여기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이쯤. 그래서 검은 부분이 밑에 살짝 걸릴 때 위에는 이미 많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아래로 내리는 게 좋겠네요. 살짝.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위에 눈 윗부분이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있겠죠. 눈꺼풀 같은 것들이. 그리고 밑에 쪽은 이제 이 눈동자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니까 밑에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눈동자는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듣고 계시죠? 부세네 와이님. 네, 혹시라도 나중에 이 모델을 이제 더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또 보내주세요. 또 한번 보고 얼만큼 많이 그 발전했는지 한번 또 보고 다시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동영상이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모델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